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근현대사 전문가이시죠. 유석준 전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현대사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석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최근에 지금 5.16 그다음에 5.18을 지냈죠. 네네. 그래서 5.16에 대한 네. 그 내용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네. 예. 특히 이제 5.16, 5.18이 같은 주에 연달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시세의 동향은 5.16은 아예 언급이 안 되고 글쎄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5.18은 지나치게 의미가 부각돼서 특히 좌파 쪽의 역사 해석에 편승하는 좌파만 갑니까? 뭐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 전부 다 글로 그런 갔던데. 면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풀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선 오늘은 5.16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5.16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그 한 해 전에 있었던 4.19하고 이제 그렇죠. 연결지어서 네. 서로 대비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5.16이라는 게 오늘날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5.18보다 100배, 1000배는 중요한 일이 5.16이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좌파나 일반 그 뭐랄까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4.19 그 민주혁명을 짓밟고 등장한 군부독재가 등장해서 역사를 후퇴시킨 거라고 5.16을 규정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 집권 세력 그러니까요.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이제 다시 재단하는 거고 자기네 기준으로만 객관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당시에도 여야가 있었고 정쟁이 있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려고 다투고 있었는데 지식인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입장이 다 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4.19하고 5.16 특히 5.16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사료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은 5.16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오늘 5.16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우리 이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5.16 하면 군사 쿠데타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는 그리고 4.19 의거 혁명을 짓밟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4.19와 5.16이 연속된 어떤 우리나라를 개조하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두 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특히 1년 사이에 일어났으니까 5.16이 4.19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5.16을 했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도 4.19를 계승한다고 얘기했고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맞아 니네 계승해야 돼. 계승한다는 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속된 사건으로 네. 4.19와 5.16을 봐야 한다. 그렇죠. 이 관점이시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뭐 기여 잘한 거가 많지만 이제 후반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민생을 못 챙기고 부정부패가 많이 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도 좀 제대로 좀 살아보자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이제 3.15 부정선거라는 직접적인 그 촉발 요인이 있었고 그래갖고 이승만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상황 특히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너무 우리 지금 열악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나라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걸로 4.19가 촉발이 됐고 그 4.19의 주도 세력은 학생이었고 이제 지식인들이 뒷받침하고 있었고 그 1년 후에 5.16이 일어나는데 이 5.16이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스스로 입장문에서도 밝히고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군인들이 그렇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활동하던 직업 집단별로 봤을 때 군인 집단이 신생 국가 치고는 굉장히 최고 엘리트고 숫자도 많은데 그 이유는 6.25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동난을 겪으면서 미국과 세계 최강국 미국과 연합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도 이제 미국 가서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당시 여러 가지 사회의 조건들 그 사회적인 직업 집단들이 각 처해 있던 조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도 더 엘리트 집단이 훨씬, 군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교수다 무슨 뭐 온갖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그 당시는 세계 최하위권인데 그렇겠죠. 그나마 6.25 전쟁을 치면서 미군하고 협동작전을 하고 미군의 군사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일제 때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엘리트 출신들이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군 집단의 최고 어떤 엘리트들이 당대
사회 전체를 봤을 때 군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엘리트들이 4.19를 계승하는데 4.19가 만들어낸 혼란과 부패와 무능을 우리가 극복하겠다. 4.19를 계승하면서 4.19가 만들어놓은 혼란을 단점을 극복하겠다라고 시작된 게 5.16이고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요새 와서 사람들이 4.19를 짓밟은 5.16이라고.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자기네 기준으로 이제 4.19는 자기네한테 유리하고 5.16은 자기한테 불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양반과 비슷한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지금 5.16을 폄하하는 것이죠. 우리 또 이영원 교수는 5.16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특히 5.16 이후에 벌어졌던 그 뭡니까 그 산업화에 대해서. 한강의 대도약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실제 전 세계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의 전후 복구하고 우리나라의 5.16 이후의 발전이 비견할 만한 발전이고 전 세계 그만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발전을 만들어낸 게 없죠. 그러니까 군부 독재했다고 전부 경제가 발전된 게 나라가 없잖아요. 아니 군부 독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군부 독재를 해서 다른 군부 독재 같이 자기네 주머니만 채우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군부 독재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나라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군 출신들이 정치를 한 것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7년, 25년, 노태우까지 하면 한 30년. 이 기간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군 융성기예요. 국군 융성기였죠. 근데 5,000년 역사에 드문. 그렇죠. 5,000년 한반도 역사의 가장. 그런데 그런 5.16의 어떤 평가가 요새 너무 폄훼되고 있고 5.18 때문에 민주화 쪽에서 조금 기여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실제 5.18이 무슨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아이고 호남 분들 몇 분들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죠 요새. 그 민주주의는 시위로 진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5.16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아주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영 교수 논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발전시킨 사례는 없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는 정말 많다. 그거는 일반적인 거죠. 예. 정치가 선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은 정치가 따라서 발전하는 거기에 맞는 중산층이 나오고 그렇죠. 중산층들이 보다 더 정치의 고도화,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해 갔다는 게 김일영의 얘기고. 그런 면에서 5.16을 지금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5월 달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 중에 5.16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념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목숨을 건 박정희의 당시의 그 결의에 찬 각오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기에 주사파의 도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한강을 건너는 그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각오로 한번 교수님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저 따옴표로 앞에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말은 그 교보문고에 4.19하고 5.16에 김광동 박사가 쓴 책에 서평을 어떤 독자가 썼더라고요. 저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4.19는 민주주의 요구 시위이고 5.16은 민주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김광동의 책을 읽어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서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19하고 버서스 대 5.16이 아니라 4.19 and 5.16 이게 연속적이다 라는 생각으로 4.19와 5.16을 대비시키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은 잘못된 것이다. 과연 그렇게만 봐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제 오늘 말씀을 오히려 연속혁명으로 연속적인 서로가 서로를 누적적으로 보완해주는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다. 네, 그런 평가를 하는 당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기록을 만든 사람이 장준하라는 사람인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7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알 겁니다. 말하자면 요새 586들에게는
특히 운동권 586들에는 장준하가 일종의 우상이죠. 비슷한 사람인데 1915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약 60세를 살으셨고 좀 그 글자가 작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걸 좀 키울 수 있죠, 글자를. 그냥 우리가 읽죠 뭐. 예. 예, 장준하는 1943년 일본군에 자원 입대해서 중국에서 근무 중에 1944년 7월 일본 군대를 탈출해서 중국 중앙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군 중앙군 준위가 됩니다. 1945년 중국 사천성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해방 전이죠. 전쟁이 끝나기 전에 45년 2월부터 광복군 소위로 복무하면서 광복군으로 재직 중에는 미국 CIA의 전신인 OSS 전략첩보대에서 활동하면서 3개월간 국내 진공작전에 가담할 특수공작원으로 대기 중에 8.15 해방을 맞았고 45년 11월 임정일진으로 귀국해서 김구의 비서로 있다가 이범석의 족청 민족청년단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요. 이제 나라가 쓰고 나서는 제1공화국에서 서기관으로 임명이 돼서 50년 문교부 국민정신 계몽 담당관, 52년 문교부 국민사상연구원, 기획과장, 서목과장, 사무국장을 지내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그 당시 지식인들을 열광시켰던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 사이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렇죠. 사상계라는 잡지. 저 사상계를 모르면 지식인 그룹에 들어가지 그룹에 끼지 못했죠. 그 사상계를 창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상계 편집을 다 주관을 했죠. 56년 동인문학상도 제장했고 이 동인문학상이 요새는 동인이 또 친일파라고 해서 비난받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준하가 걸었던 족적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만 좌파들은 자기네를 기념하는 거고 일부는 또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4.19 이후에는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의 문교부 요새 교육부 대학교육심의회 의원 국토건설단 기획부장 국토건설 단장 등을 지냈고 5.16 이후에는 한일회담 반대, 베트남 전쟁 파병 반대. 저 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반박정희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섰죠. 6대 대선에서 윤보선 지지 유세 중 박정희의 친일파 남로당 경력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투. 맞으면 이제 박정희 친일파다 남로당 한번 요새 좌파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얘기를 이제 이미 한 분이죠 이때. 그리고 76년부터 7대 한번 국회의원을 지냈고 67년부터 74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나중에 징역 15년 자격증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2013년에 이제 다 온갖 것을 재심할 때 2013년에 무죄 선고를 다시 받았고 이제 이 양반하고 관련해서 가장 그 논쟁적인 게 75년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산에 등산을 하다가 실족사를 그렇죠. 해요. 예. 이 실족사가 단순한 실족사냐 아니면 이게 무슨 누군가에 의해서 정권에 있어 살해됐느냐. 살해된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서로 추측은 하면서 증거는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이 그러니까 실족사는 분명하고 그 실족이 누구의 그 맞아 조작에 누구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냐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고 그냥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분인데 이런 경력을 가져서 좌파 우리가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좌파적 역사관에서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6.25 아니죠 5.16 직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쨌든 뭐 남을 칭찬하거나 근거 없이 뭐 이렇게 찬양하는 인물은 아니니까요. 살아온 경력도 그렇고. 이분 하여튼 게 기본 요약을 하면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무장투쟁을 가담한 분이고 민주투사고 민주투사고.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는데 그리고 지금 61년도면 본인이 그 사실상 그 뭡니까 그 장면 정부 있었으니까 장면 정권을 무너뜨렸으니까 사실은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장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랑 장면 정부에서 이미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이 등장했으니까 사실은 군부 정권에 굉장히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럴 사람이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감정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금 화면 한번 사상계 그거요. 예.
이게 61년 6월 그러니까 61년 5월 16일 날 5.16이 벌어지고 나서 그 벌어진 바로 이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처음 나오는 잡지 매달 나오는 잡지니까 6월로 잡지인데 왼쪽에 있는 게 앞표지이고 이제 뒤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표지를 넘기면 나오는 목차의 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상계라는 잡지 제호가 있고 그 제호 밑에는 현대 군사혁명의 유형이라는 이제 특집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5.16이 났으니까 이제 저런 특집을 한 거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집은 인도의 건설을 위한 노력. 이 두 가지 특집이 이 잡지에 있다. 근데 첫 번째 논설이 그네 혁명의 새벽이 오다네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5.16에 관한 얘기고요. 쭉 그래서 뭐 이 잡지에 어떤 글이 실렸냐를 쭉 보여주고 있는 이제 표지에 그다음에 이제 그 표지 다음에 넘어가면 목차가 나오는데 그 앞 페이지로 좀 계속 예. 보면은 그 맨 앞에 권두원이라고 작은 글씨도 있습니다. 권두원에 보면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저게 이제 그 장준하가 직접 쓴 글이죠. 여기 이제 권두원이니까 자기 이름을 안 밝혔는데 저게 이제 장준하가 쓴 것이고. 그렇죠. 권도원은 주로 주필들이 쓰니까. 주필들이 쓰니까.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당시 장준하가 5.16 혁명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자기 생각을 직접 본인이 쓴 거니까 이거 이상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잡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이제 특집 나온 뭐 현대 군사혁명의 유형,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새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뭐 함석헌이 쓴 글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 군사혁명의 유형에 보면 뭐 버마 얘기, 파키스탄 얘기, 뭐 이집트 얘기. 그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대 세계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혁명에 관한 특집을 쭉 저렇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잡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시는 뭐 예를 들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각국에서 자구 노력이 있을 때니까요. 50년대, 60년대가 군사혁명의 시대예요. 제3세계. 네, 군사혁명 안 거친 나라가 없어요. 안 거친 나라. 다음 페이지로 가주십시오. 목차 23. 네, 거기 보면 이제 목차 23에 그 쭉 아까 그 나온 거 다음에는 인도의 건설을 위한 노력. 인도라는 나라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 나라가 인도잖아요. 그렇죠. 인도에 관한 어떤 잡지에 사상을 다루는 잡지에 인도에 관한 꼭지가 있으면 한 꼭지나 보통 들어가는 게 요새 상황인데 저기 61년이에요. 인도에 관한 것을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굉장히 맞으면 깊이가 있고 수준 높은 잡지예요. 인도의 기본 외교 정책, 인도의 정치와 사회 구조. 아이고 그 옆에 교수님 올해 반가운 글도 있네. 막시즘 세미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잡지는 우리나라 지성계의 최고 수준을 이끄는 아주 정말 그 지성계 잡지. 그 목차의 3, 4호로 가주시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뭐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옥중 풍토기 뭐 새로운 예술 운동의 모색인가요? 네. 모색. 네, 뭐 소설도 있고 연재 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요새 뭐 월간 조선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서 요새 거보다 오히려 월간 조선보다 훨씬 높은. 질이 높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월간 조선이 최고잖아요. 월간지 중에서.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질이 높은 거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이 필자들 이름을 자세히 보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네, 이게 이제 뒷표지입니다. 뒷표지에 저 왼쪽에 있는 게 뒷표지 전체고 밑에 보면 이제 그 제가 빨간 박스로 해서 그 빨간 박스를 오른쪽에다 크게 키워놨는데 거기 보면은 편집 발행 인쇄인 대표 장준하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51년 6월에 장준하가 권두원을 썼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게 절대 아니다. 자, 장준하 권두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만있어. 뭐가 하나 지워졌네.
그거 말고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이미지를 제가 스캔한 건데요. 61년 6월호 장준하의 권두원. 그래서 왼쪽이 먼저 나온 거고 오른쪽이 다음 페이지인데 권두원 아까 저희가 저 차례에서 읽었죠.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그래서 딱 2페이지, 잡지 2페이지짜리 글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원장님이 한번 목소리 좋은 걸로 한번 읽어주세요. 왜 또? 네. 이거 좀 화면에 넣어주시면서. 네. 예.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1년 전 우리나라의 젊은 학도들은 그 꿈 많은 청춘을 바쳐 부패와 탐욕과 수탈과 부정에 도취한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사경에서 회생시켰다. 그러나 정치 생리와 정치적 행상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자유당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민주당은 혁명 직후의 정치적 공백기를 기화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나머지 스스로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정권을 마치 전리품처럼 착각하고 혁명 과업의 수행은커녕 추잡하고 비열한 정파와 이권 운동에 몰두하여 그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부질없이 낭비해 왔음을 우리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 목격해온 바이다. 그런 동안 국민 경제는 황폐화하고 대중의 물질 생활은 더 한층 악화되고 사회적 부는 소수자의 수중으로만 집중하였다. 그 결과 절망, 사치, 퇴폐, 패배주의의 풍조가 이 강산을 풍미하고 있었으며 이를 틈타서 북한의 공산 도당들은 내부적 혼란의 조성과 붕괴를 백방으로 획책하여 왔다. 절정에 달한 국정의 문란, 고질화한 부패, 마비 상태에 빠진 사회적 기강 등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이다. 여기는 뭐 네. 지금 명백하게 써 있죠 지금. 예, 그러네요. 네. 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 마지막 일단 다 읽으시고 한번. 네. 아니 읽다 보니까 너무 아주 잘 읽으십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따라서 5.16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군사혁명이 단지 정치 권력이 국민의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갔다는 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혁명 공약이 암암리에 천명하고 있듯이 무능하고 고식적인 집권당과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4.19 혁명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 세력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5.16 혁명의 적극적 의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 혁명은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그의 계승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네, 이게 전체 그 권두원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내용을 보면은 4.19와 5.16은 연속된 계승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4.19 정신을 망각하고 사회를 혼란과 부패와 무능과 도탄에 빠뜨린 장면 정권의 책임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을 바로잡으려고는 군한테 일단 기대를 해보자. 이게 절차적으로는 조금 그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걸 다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주목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자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4.19 혁명의 계승이고 연장이다. 이렇게. 근데 요새 와서 해석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 장준하와 같은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요새 좌파들이 신주단지 같이 모시는 그런 분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5.16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몇 개 더 있는데요? 3, 4.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끝나지가 않았네요. 예. 3. 예. 3 읽어볼까요? 네네.
냉철히 생각할 때 이게 4.19 1년 만에 다시 정변을 보지 않으면 안 된 이 땅의 비상하고 절박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느 한 정당이나 개인에다만 전적으로 뒤집어 싸움으로써 만족해서는 시음으로써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서 또는 주변에서 사회적 혼란을 선동한 방종 무쌍했던 언론, 타락한 망국적 금권 선거, 이미 도박장으로 화한 국회, 시세에 끌려 당정에만 눈이 어두웠던 소위 정객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 각자에도 다소를 막론하고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은 준열하게 자아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5.16 군사혁명으로 우리들이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와 낡은 껍질에서 자기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는 마련된 것이다. 혁명 정권은 지금 법질서의 존중, 강건한 생활 기풍의 확립, 불량 도당의 소탕, 부정 축제자의 처리,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 국토 건설 사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백년의 사회학과 퇴폐한 습성, 원시적 빈곤이 엉클어져 있는 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 정치혁명, 사회혁명, 도덕혁명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명 정권이 치밀한 과학적 계획과 불타는 실천력을 가지고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자각 있는 지지를 다시금 요청에 맞이 않는 바이다. 지지까지 요구하네요. 예, 5.16 지지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막다른 정치적 한계 상황에서 국제 공산 제국주의와 대결하면서 자유와 복지와 문화의 방향으로 국가를 재건하여야 할 우리들의 민족적 과업은 크고도 어렵다. 이제 모든 정치 권력은 혁명 정권에 집중되었고 혁명 정권은 민족 100년의 운명을 그 쌍견에 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명 정부는 우리의 사회를 첩첩이 얽매고 있는 악순환의 사슬을 대담하게 끊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민정 아닌 군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혁명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체의 권력이 혁명 정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 재건 최고회의는 이에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더욱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함은 하나의 정치학적 법칙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에 자기 부식작용에 걸리지 않고 오늘의 청신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건 최고회의는 시급히 혁명 가업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쾌히 본연의 임무로 엄숙한 혁명 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실천한 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군의 위대한 공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군사혁명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 국민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과정을 이미 장준하가 혁명 나자마자 5.16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를 예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민정의학을 최단 시일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4.19의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만 실제 4.19 때문에 등장한 장면 정권은 엉망진창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을 정리하려고 나온 5.16 군사혁명 세력 우리가 환영한다. 다만 빨리 하고 민정에 이양해라.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 혁명 가업이 굉장히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면서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양어깨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면 물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벌어질 일을 정말 정확하게 내다본
진짜 어떻게 보면 선각자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장준하 같은 분들이 당시에 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 해석에서는 5.16과 4.16을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막 서로 상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는데 당시 장준하는 절대로 박정희하고 친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리고 이 공화국의 그 관료로 참여했던 사람이 이 공화국의 부패와 무능을 이야기하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저렇게 아니, 이야기. 그 당시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심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뭐 어떻게 부인하려고 그러는지 사실은 이제 아깝게 61년 6월호였다면은 61년 7월호에 보면요 장준하가 또 권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권돈의 제목은 긴급을 요하는 혁명가업의 완수와 민주정치의 복귀 같은 말을 해요. 또 한 달 후에도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계 말하자면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나고 그 다음 달 6월 달 후 7월 달에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로 좀 가주실래요? 네,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석헌 요새는 정말 아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CR의 소리라고. 네, 아주 뭐 하여튼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기독교의 버전이 아주 독특한 분이고 무교회주의자이시고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이해가 한편으로 깊으면서도 굉장히 또 민주투사적인 모습도 있고 뭐 인권운동가고 그 양력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1989년까지 그러니까 약 88세를 살았고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을 해서 1917년에 평양보통학교 입학입니다. 일제 때죠. 1919년 3.1운동 참여로 평양보통학교를 퇴학당한 후에 사무원, 소학교 교사 등등을 전전하다가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고 1924년부터 28년까지 일본 동경에 있는 고동사범학교 역사교육 수학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무교회주의자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28년부터 38년까지 오산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해방 후에는 신의주 방공 학생의고 배우로 지목이 돼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투옥이 됐지만 소련군이 이 사람은 그냥 풀어주라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고 47년에 월남에서는 성서 강해 등을 하면서 56년부터 장준하가 사상계를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장준하가 건넌 그 사상계를 출간했을 때 이제 장준하와 같이 굉장히 열심히 글을 씁니다. 매호 막 글을 쓰죠. 저 함석헌이.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정치, 시사 등에 대한 평론 활동과 비폭력 인권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준하랑 비슷한 길을 갑니다. 3공화국 출범 후 즉 5.16 이후에 이제 민정이 인양되고 3공화국이 시작됐을 때 한일회담 반대 하면서 사회운동에 참여해서 1970년에는 이제 또 정치 시사평론 월간 잡지 CR의 소리라는 이제 잡지를 창간을 하고 한 10년 출판을 하다가 폐간이 되죠 나중에. 당시 반정부 투쟁 현장에 최고의 원로였어요.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정부 투쟁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최고의 원로였어요. 뭐 함석헌, 개훈재, 뭐 문익화. 개훈재는 함석헌 씨의 그 급이 안 됩니다. 그보다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한 수위죠. 그러니까 문익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최고인데 그분들보다 한 수 위인 분이. 최고의 원로였고 이런 분이 지금 61년 7월에 쓴 글이 있습니다. 예, 함석헌 61년 7월에 5.16을 어떻게 볼까라고 아주 이제 5.16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합니다. 저게 이제 잡지의 그 표지고 제목이 가장 지금 잡지가 강조하는 걸로 잡지 저 이미지를 보면은 사상계라는 글자 밑에 경제 자립과 외자, 5.16 혁명과 해외 논조, 그 다음에 이제 쭉 글들을 소개가 하는데 5.16을 어떻게 볼까 함석헌 이 제일 큰 꼭지죠 지금.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예. 이 5.16은 어떻게 볼까가 꽤 긴 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개하기는 어려운데 이 글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고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압축한 건데요. 요거 함석헌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혁명을 평가할 때는 누가 하는 혁명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점은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데 있는데 혁명의 주체가 사람이어야 된다. 혁명은 사람만이 하는데 학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도 혁명이 아니다. 학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번에는 실패했다. 4.19 실패했다는 얘기하고요. 군인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번 것도 군인이 혁명을 해서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전체 맥락에서 어떤 얘기냐면은
문제는 민중에 있다. 학생도 군인도 사람이 아니란 말은 그 말이다. 민중이 사람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요지로 하면서 이제 4.19도 실패하고 니네 5.16도 실패할 건데 니네가 할 일은 빨리 민정에 넘겨서 민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민중론의 토대가 사실은 CR이라는 저 사람 개념. CR이 바로 민중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주십시오. 이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써놔요. 글에 도입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게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함석헌이 직접 쓴 말입니다. 지금 앞에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학생은 그 혁명 4월에 했듯이 4월에 잎이다. 4월은 잎이 피는 달이다. 잎은 나무가 아니다. 잎 나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무 자체는 아니다. 이제 나무가 민중이라는 얘기죠. 잎은 학생이고 잎이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피운다. 학생은 잎처럼 길이 푸를 것이다. 4.19 정신은 늘 없어지지 않는다. 녹색 정신,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공명정대주의 늘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잎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서 할 수 있다. 민중의 덕은 목덕이다. 나무에 산 것이 잎에서 발단하지 자엽부터 나오지. 하지만 마침내는 나무가 서야 한다. 학생이 시작하지만 혁명의 민중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은 나무에서 잎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잎이 나무가 될 수 없어서 학생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없다. 나무 전체가 민중이다. 그러니까 혁명 주체는 민중이라는 얘기죠. 민중이고 네. 이제 학생은 그 정신을 이제 마치 나무의 잎과 같은 역할로 정신을 뿌리는 거다. 선도하는 거. 선도.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이제 5.16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이 잎이라면 군인은 꽃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그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 학생이 잎이라면 5월은 꽃달 아닌가? 5.16은 꽃 한 번 핀 것이다. 꽃은 한석헌 선생이 굉장히 문학적 예, 굉장히 레토릭이 셉니다. 예. 네, 레토릭 세죠. 꽃은 찬란하기가 잎에 비교될 바가 아니다. 오, 야. 저번은 젊은 목청으로 외쳤지만 4.19는 젊은 목청으로 했지만 이번은 총칼과 군악대로 행진을 했고 땡크로 행진했다. 그러나 잎은 영원히 깃어야 하는 것이지만 잎은 영원히 가지만 꽃은 활짝 피었다가 깨끗이 뚝 떨어져야 된다. 화락 능성실이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5.16은 빨리 그 사명을 다하고 잊어져야 한다. 맞아. 군인들 보고 빨리 할 일을 하고 꽃을 활짝 피운 다음에 민정에 이양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군인 정신은 깨끗이라는 말 한 말에 다 들어있다. 필 때는 천지가 눈이 부시게 피었다가도 수정이 된 다음엔 깨끗이 싹 떨어져야 꽃의 값이 있다. 진 후에도 떨어지기 싫다는 듯 시들시들 지적지적 붙어있는 꽃은 참 더럽다. 네, 그러므로 네. 할 일을 다 한 후는 곧 정권을 민간인에 물려주고 본래의 자리로 물러간다. 그 선언한 것은 참 군인다운 말이다. 이제 5.16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점에서 이 시점에 니네 할 일이 있다. 빨리 하고 군인의 꽃이니까 민정으로 넘겨라. 이 그러니까 얘기. 대표하는 거잖아요. 만개에서. 다음 페이지. 이래서 이제 이 김강동 박사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함석헌 선생의 얘기도 5.16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4.19가 잎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체 나무로 봤을 때 4.19가 잎의 역할, 나무에서 잎의 역할을 했으면은 5.16은 꽃의 역할을 하고 그 잎과 꽃의 역할이 순차적으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연결이 되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이제 맞아 혁명이 완성이 된다. 열매를 맺어달라. 그때 혁명은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꽃이란 그냥 모양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16의 지금 완전 부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4.19와 5.16이 연속된 어떤 근대화 과정이다라는 얘기에 딱 들어맞는 같은 얘기예요. 논리네요. 네, 같은 우리 장준하 장준하 씨와. 그리고 두 사람이 그때 또 엄청 가까운 사이였고 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상계에서 같이 일했으니까요. 서로 보는 시각이나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상계로 대표되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저런 식으로 4.19와 5.16을 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저 사실이 예측대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국가로 가는데 4.19, 5.16 쭉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건국부터 시작합니다. 건국도 혁명이라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렇죠. 나라가 쓰는 것 자체가 혁명이죠. 엄청난 혁명.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민주 헌법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자체가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혁명. 그건 이제 노재봉 총리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대한 정치혁명이 대한민국 건국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 조선시대 백성이었다. 백성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존재였다. 그렇죠. 그러나 이 민주 건국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권리를 지닌 개인이 탄생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그렇죠. 그것이 헌법의 등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근대 공화국이 탄생했다. 이것만큼 위대한 정치혁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뭐 앞 시기에 어떤 일정한 누적적인 영향은 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얘기는 좀 빼놓고 대한민국 건국 이게 너무 그냥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48년도 당시에 대한민국처럼 그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몇 개월 배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은 정말 한반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때부터 남녀 평등 선거했잖아요.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위스는 1970년이 돼야 여자가 선거권 그러니까요. 가져요. 우리 48년에 선거권 네. 50선 갈 때 선거권 다 줬어요. 아니 그리고 싱가포르는 민주화된 게 1970년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만도 8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은 이거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혁명을 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 자체가 혁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나고 하다가 50년대 후반에 가면 이제 사회가 좀 어지러워지고 3.15 부정선거라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4.19로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신을 깨우쳤는데 그 깨우친 정신 끝에 벌어진 일은 장면 정권은 그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그냥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가니까 다시 5.16이 나와서 군인들이 건국 정신과 4.19 정신을 이어가는 5.16 정신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장준하와 함석헌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다 그 당시에 동의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와서 화려한 꽃이 정말로 대한민국 발전하는 결실을 맺어달라. 그러니까 이야기. 예. 그게 그리고 발전이 실제 됐어요. 지금 그래서 김광동 박사가 여러분 김광동 박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미지를요. 아니, 이렇게 늙었어 저렇게. 아니 왜 그래도 왜. 옛날 젊었을 때는 해리포터라고 해가지고. 아니 지금도 해리포터가 약간 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잘생긴. 지금은 어디 과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예, 일을 하고 예. 있죠. MBC의 그 9년간. 방송문화진흥원 박문진 이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9년간 했습니다. 3번 연임했죠. 그래서 사실상 MBC를 우파로 진지로 바꿔놓은. 그러니까 이승만 박근혜 기간 동안에 MBC를 우파로 많이 바꾸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기간.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기간에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그 박문진 전체가 바뀌고 강제로 그냥 억압해서 물려놨죠. 뭐 여러 가지 송사에도 시달리다가 아마 지금은 그 송사가 다 본인이 승리한 걸로 다 끝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한 송사가 한 뭐 20여 가지 예, 이상 뭐 MBC 노조하고 엄청 어마어마하게. 네. 근데 그 다 바람에 암까지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 다 정리가 되고 지금은 좀 개운한 입장에서 요새 뭐 강기영 이사가 KBS에서 이제 예. 무죄 무죄 판결 받았듯이 이제 김광동 박사도 똑같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 뭐 더 겪었죠. 근데 이제 강기영 이사는 좀 자기가 이긴 것을 엄청 광을 팔고 다니던데 이제 김광동 이사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제 또 자기 할 일 하는 스타일이라 요새 뭐 묵묵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참. 저희하고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예, 저거 사이인데 참 좋아하고 참. 재밌습니다. 아주. 예. 근데 저 양반이 2018년에 4.19와 5.16이라는 책을 냈어요. 야, 저 책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제가 연속된 근대화 혁명이에요. 4.19와 5.16은 연속된 근대화 혁명이다. 그럼 지금 장준하 씨 얘기랑 장준하 함석헌 얘기가 그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장준하 함석헌의 얘기와 김광동의 시각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저 사람의 시각이 우리들하고도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패와 무능과 관한과 무질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게 4.19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 것이 5.16이다. 이것이 이제 네. 김광동 박사. 그렇죠. 정리 잘하죠, 제가. 아니 뭐 정리는 요새 뭐 거의 정리의 강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좋은 목소리로 정리를 하시니까 뭐 아주 천하 당할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 책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체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의 엄청난 정치혁명이다라는 그렇죠. 말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4.19, 5.16 그래서 쭉 그 현대사를 재해석하는데
그 좌파들의 그 내 편 가르기 해석이 아니고 굉장히 해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 책을 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 제가요. 네. 연속된 근대화 혁명. 4.19는 좌절된 혁명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혁명이고 더 나아가 5.16으로 꽃피워지고 완성된 혁명이다. 5.16은 4.19로 인하여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고 4.19는 5.16으로 계승되면서 비로소 혁명적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4.19와 5.16의 상호관계를 가장 정확히 표현했던 함석헌은 5.16 발생 직후 4.19의 학생은 잎이고 5.16은 꽃이라 표현했다. 그리고 4.19의 잎과 5.16의 꽃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 예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과 신생 독립국가 개발 도상국의 모델이라는 열매로 맺어졌다. 네. 저 시각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는 정확한 시각이고 저렇게 봐야지 모든 현상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앞에 사건을 뒤 사건이 다 부정하기만 하면은 항상 내 편 편가르기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역사 교육도 이런 시각으로 현대사를 재해석해서 좀 정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관을 완성된 시각 어떤 우리와 따로 떨어져 완전히 정의로운 무슨 아주 뭐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그 훼손된 시각으로 보면은 잘못된 시각이죠. 네. 우리는 사실은 1948년 이래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고 물론 좌절은 있었지만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 노력해 왔던 과정이고 그럼요. 예. 그 와중에 산업혁명도 있었고 민주주의 혁명도 있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와중에 가장 핵심적 색깔이 4.19가 5.16이다. 네. 물론 그 전에 대한민국 건국혁명과 4.19, 5.16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5.18도 거기에 연결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이게 5.18을 뭐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지금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5.18 지금 식으로 뭐 아니 그러니까 5.18이 어떤 그 무기를 막 뺏어서 그 이렇게 군인 상대로 싸움하는 그 모습을 지금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것은 아예 얘기도 안 하면서 5.18을 지금 그러니까 포장하고 당일 있는데 사건 터지자마자 사진 모의해가지고 그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46군데를 동시에 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시간 만인가 예, 그렇게 4시간 벌어졌다며요. 만에. 근데 그것을 그냥 보통의 아무 생각 없는 의협심만 있는 일반 시민은 못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장은 것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북한군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은 뭐 현지에 있는 저 난파 공작원들이 했던가 뭐 무슨 우리가 던지는 의문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나와야죠. 답을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지금 완전히 앞에 그 전두환 정권을 부정해 버리면은 지금 4.19와 5.16에서 봤듯이 이것이 연결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또 이 5.18에 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한민국 목사님이란다. 그 교수님 그 후에 이들이 무장하고 교도소를 습격하죠. 그러니까요. APC 몰고 다니잖아요. 네. 장갑차.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 해석이 정립이 좀 돼서 더 이상 역사 해석을 두고 교과서에서 다투는 정도.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어차피 대학에서는 모든 것을 논쟁해야 되는 거니까 뭐 대학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양쪽이 합의한 그리고 누구나 우리나라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시각이 빨리 정돈이 돼서 그 문제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정말 위대한 산업혁명이 성공한 나라로 보는데 우리만 우리를 굉장히 자학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너무 말이 되는 예. 얘기 대통령이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 현대사에서 특히 4.19와 5.16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몇 가지 사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5.16이 지난 지 지금 4일 지났습니다. 우리 유석춘 교수님의 지적대로 5.18만 살아남고 정말 대한민국을 산업혁명으로 이끈 이 위대한 산업혁명을
한강의 기적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그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의 시발점 5.16은 단순히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못 살고 무질서했고 어려웠던 그 절망 속에 국민들을 구출해달라는 시대의 정신의 발현이었고, 그것을 앞서서 실천했던 선각자인 박정희와 그 젊은 군인 엘리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고, 그리고 그 와중에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합작해 나온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것은 5.1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혀져가는 5.16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 시사, 오늘 토크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